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의 19 패킹 설계 시 포장재 종류 선택 기준 중에서 골판지 포장재 선택 기준에 대하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 김수일입니다.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의 용어와 특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판지는 골심지를 주름진 파도 모양의 골로 형성하고 그 위에 라이너 원지를 접착시킨 것으로 주로 포장용 골판지 상자 제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골판지는 성형된 골심지의 골에 한 면 또는 두 면의 라이너 원지를 접착시킴으로써 트러스 구조의 구조역학적 강도가 강하고 완충 특성 작용을 하여 상품의 보호 기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KSA 1006 포장 용어에 의하면 골판지는 파도 모양으로 성형한 골심지의 편면 또는 양면에 라이너를 붙인 것, 편면 골판지, 양면 골판지, 이중 양면 골판지, 삼중 양면 골판지가 있습니다. 또 용도에 따라 단위 포장용, 내부 포장용, 외부 포장용 골판지로 분류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골판지 상자란 골판지로 만든 상자를 말합니다. 골판지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트러스 구조로 성형된 골심지를 라이너로 샌드위치한 역학적 구조체로서 강성, 내충격성, 완충성 등의 특성을 발휘하여 내용물의 유니성, 보호성, 안전성에 효과적입니다. 둘째, 다른 포장 재료에 비교하여 값이 싸고 경제적입니다. 셋째, 가공 적성이 양호하여 대량 생산이 용이하며 생산성이 높고 단납기,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도 대응하는 유연성이 있으며 품질의 안전성이 높습니다. 넷째,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 빈 상자의 보관 장소가 적게 듭니다. 다섯째, 중량이 가볍고 작업성이 좋습니다. 여섯째, 상자 표면에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목적으로 하는 인쇄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아름답게 인쇄할 수 있어서 미장 효과가 있으며 표시성과 광고 효과가 높습니다. 일곱째, 사용 후에는 고지 원료로 회수, 재생, 재활용이 가능하여 리사이클성이 우수합니다. 이러한 특성에 장점이 있는 반면 물이나 습기 등에 대한 결점이 있는데 이는 특수 기능을 갖는 특수 골판지의 개발로 보완되고 있습니다. 골 종류 및 특성을 살펴보면 A골은 한국의 KS 규격에서 30cm당 골의 수는 34 플러스 마이너스 2개이고 골의 높이는 4.5에서 5mm로 KS 규격화된 골로서는 단위 길이당 골의 수가 제일 적고 골의 높이는 가장 높습니다. 다른 골의 상자보다 내압 강도와 완충 흡수력 면에서는 우수하여 외부 포장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골을 사용하여 만든 상자는 비교적 경량으로 손상이 쉬운 내용물을 포장한 경우에 충격 흡수성이 우수하고 압축 강도가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B골은 30cm당 골의 수가 50개 플러스 마이너스 2개로서 골의 높이는 보통 2.5에서 3.0mm입니다. B골은 A골과 대조적으로 골의 수는 많고 골의 높이는 낮아 B골의 상자는 압축 강도와 완충성 면에서는 A골에 비해 떨어지지만 절곡의 상태가 좋고 복잡한 설계에 다이컷 박스에 적합합니다. 한편 평면 압축 강도가 강하고 표면의 평활도가 좋아 미세한 디자인 적성과 인쇄에 적합합니다. 이들의 이점으로 내용물이 단단한 캔이나 유리병 등의 내용품 자체에 내압 강도가 강한 물품의 상자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C골은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이 군사물자의 효율적인 수송을 목적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A골과 B골의 중간적인 특성을 나타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A골이 많고 C골은 극히 적지만 구미 등지에서는 C골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C골은 30cm당 고래수가 40개 플러스 마이너스 2개, 고래 높이는 보통 3.5에서 4mm로 A골과 B골의 중간입니다. C골의 골조율은 A골보다 적어 골심지의 사용량이 절약될 수 있고 압축 강도도 A골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A골로부터 C골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A골과 B골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지만 물성적으로는 A골에 가까운 특성을 나타냅니다. J골은 이중양면 골판지 AB골 대신하는 내압 강도를 가진 골판지로 개발되었습니다. J골의 고래 높이는 약 6mm, 고래 수가 약 30개이므로 A골을 능가하는 구조가 특징입니다. E골은 1970년대 미국에서 지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는데 30cm당 고래 수가 93개 플러스 마이너스 5개이고 고래 높이도 1.1에서 1.4mm 정도로 골이 낮고 고래 수가 많아 표면이 평활하여 인쇄적성이 우수하고 정밀 인쇄가 가능합니다. 이 골은 골판지 상자에 완충성을 부여하는 소재로서 개발되었지만 주로 나포장 또는 내부 포장용 상자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고 판지상자, 직이상자 분야에 진출되어 미장용, 선물용 상자로서 그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골에 플렉소그래피 다색 인쇄기로 수집판에 의한 직접 인쇄 외에 옵셋, 그라비어, 플렉소그래피, 인쇄 등에 의한 골판지 및 프리프린팅 라이너를 합지시킨 판지로서 미장인쇄 골판지 상자를 제조하기에 적합합니다. F골은 근래 마이크로플루트라는 명칭으로 E골을 포함하여 F골 등이 개발되어 판지 등의 대체품으로 주로 식품용, 직이용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F골은 1990년대 미국에서 개발되었습니다. E골보다도 얇고 고래수가 많아 한층 단단하고 평활성이 우수하여 직이 분야의 경쟁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F골은 골판지 생산에는 보통 130에서 210g의 라이너 원지와 110에서 120g의 골심지가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정밀 인쇄를 위해서는 160g 이상의 라이너지를 표면에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G골은 근래 개발된 초박물, 초경량을 실현시킨 골판지로 표면에 백판지 180에서 200g, 골심지 90에서 110g, 이면 라이너 120에서 140g을 사용하여 만들어 350g 이상의 폴딩 카턴에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제는 폴딩 카턴과 같은 라벨의 인쇄가 가능한가라는 문제와 코스트적으로 메리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E골보다 높이가 낮은 미니 골판지로서 F골, G골, N골, O골 등 그리고 A골보다가 골의 높이가 높은 거대골인 J골, K골, S골 등의 명칭으로 특수골을 가진 골판지가 개발, 보급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품질의 원지로 제조한 A, B, C골을 사용하여 만든 골판지에 대하여 강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평면 압축 파괴 측면에서 보면 A골, B골, C골 골판지의 평면 압축 강도를 걸어 골이 찝으로 떨어지는 강도를 비교해 보면 골의 수가 가장 많고 골의 높이가 낮은 B골이 가장 강하고 B, C, A의 순서가 됩니다.
골 방향의 수직 압력 파괴 측면에서 보면 골 방향의 수직 압력이 가하여 거기에 견디는 강도를 비교해 보면 골의 수가 가장 적고 높이가 높은 A골이 가장 강하고 A, C, B의 순서가 됩니다. 스택 강도는 A, C, B의 순서이고 타공 강도는 A, C, B의 순서입니다. 휨 강도는 A, C, B의 순서이고 완충성은 A, C, B의 순서입니다. 골판지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구조상으로 보는 분류와 사용상으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조상으로 보는 골판지의 종류는 편면 골판지, 양면 골판지 및 이중 양면 골판지, 그리고 이중 양면 골판지의 편면 골판지 한 매를 더 접착시킨 삼중 양면 골판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골판지의 사용상 분류로는 납 포장용 골판지, 내부 포장용 골판지, 외부 포장용 골판지로 분류하고 여기에는 골의 종류와 사용 원지의 품질에 따라 세분되고 있습니다. 편면 골판지는 골 모양으로 성형된 골심지의 편면에 라이너 원지 한 매를 붙인 것입니다. 편면 골판지는 양면, 이중 양면, 삼중 양면 골판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가정의 제품으로서 이 상태로는 상자를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일부 합지용이나 완충재료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디스플레이용으로 다방면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양면 골판지는 편면 골판지에 라이너 원지를 한 면 더 붙여 만듭니다. 외부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골판지로 KSA 1502에서는 품질 기준에 따라 1종부터 4종까지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골 롤의 종류에 따라 각종의 양면 골판지를 만들 수 있는데 세계적으로 판지 상자의 주류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골심지 골을 주체로 하여 SW의 명칭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중 양면 골판지는 양면 골판지에 편면 골판지를 더 붙인 것인데 편면 골판지 이매와 라이너를 붙여 만듭니다. 이중 양면 골판지는 A골과 B골을 조합시켜 만든 것이 일반적인데 다른 골과도 조합시킨 이중 양면 골판지 AB 골 외에 AA, AC, AE, BC, BE골 등도 있습니다. 표면이 평활하여 미장 인쇄에 적합한 E골과 조합시킨 EA, EB, EE, EF골과 같은 마이크로플루트와 조합으로 새로운 골판지 시장 수요를 개척할 수 있는 골의 배합을 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 압축 강도가 높은 이중 양면 골판지로서 AA골도 만들 수 있는 코루게이터도 있습니다. 이 골판지는 특히 중약물이나 파괴되기 쉬운 상품의 포장에 사용됩니다. 외부 포장용으로서 KS 규격에서는 품질 기준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삼중 양면 골판지는 이중 양면 골판지에 편면 골판지를 덧붙인 구조로서 목재 상자, 중약물 상자를 골판지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이 규격에는 4종류로서 두께는 13.5mm 이상으로 하고 골 배합은 AAA 또는 AAB 또는 AAC로 구성했습니다. 골판지 상자의 기본 형식과 국제 코드 번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골판지 시트에 슬리팅, 프린팅, 슬로팅, 다이 커팅, 조인팅 등의 가공이 되어 용도에 따른 각종 형식의 상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A형 5종, B형 6종, C형 3종, 합계 14종이었던 KS 규격을 1992년 11월에 개정하여 4행의 코드로 표시한 39종류의 기본적인 형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거래 관습상 구식의 A, B, C형으로 부르거나 별개의 형식 명칭인 랩어라운드, 브리스박스, 트레이, 원터치 등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형식은 첫째, 슬로티드 스타일, 둘째, 텔레스코프 박스, 셋째, 폴더, 넷째, 슬라이드 타입 박스, 다섯째, 리지드 박스, 여섯째, 셀프 일렉팅 박스, 일곱째, 인테리어 폼, 여덟째, 디스플레이 등이 있습니다. 골판지 상자의 기본 형식으로는 7종류, 기본 형식을 바탕으로 개발된 개별 형식은 47종류로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02형 홈판형 슬로티드 타입 박스는 11종류입니다. 03형 시운형 텔레스코프 타입 박스는 9종류입니다. 04형 접는형 폴더 타입 박스는 7종류입니다. 05형 미닫이형 슬라이드 타입 박스는 6종류입니다. 06 고정형 브리스 타입 박스는 3종류입니다. 07 호부 조립형 레디 글루 타입 박스는 3종류입니다. 09 대표적인 부속류 인테리어 피트먼트는 8종류입니다. 그래서 합계 47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자의 치수 표시는 골판지 상자의 치수를 측정하거나 발주 시에는 안치수의 단위를 밀리미터로 나타내고 길이, 나비 및 높이의 순으로 하여 length, width, height로 표기합니다. 골판지 상자의 압축 강도란 한마디로 표현하여 상자가 하중을 받아 파괴, 파손될 때 하중의 최저치를 압축 강도라고 합니다. 상자의 강도는 수직 방향 패널에서 하중으로부터 버티기 위해 생기는 것으로 하중은 상자의 코너에 집중됩니다. 상자의 가로 방향의 파괴 라인이 패널의 중심에 나타나면 상자의 파괴가 일어나고 파괴는 보통 코너로부터 시작됩니다. 상자의 압축 강도는 수직 방향 패널 사이즈와 사용된 골판지의 라이너와 골심지의 압축 강도와 골 형태 등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하중 지탱을 목적으로 디자인한 경우 골의 방향은 수직이어야 하고 골판지 구성에 있어 표리에 다른 라이너를 사용한 경우에는 두꺼운 라이너를 상자 안쪽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공 및 인쇄 과정에서 골 찌부러짐과 골판지 강성이 저하하는데 주의하여야 하고 하중이 걸리는 부분에 환기 구멍을 피해야 합니다. 골판지는 파형으로 성형된 골심지와 라이너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체이므로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으며 하중이 걸린 대로 보관하면 피로 열화가 생기고 적재 방법에 따라서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골판지 상자의 압축 강도에 관계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골판지는 종이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파도 모양으로 성형된 골심지와 라이너로 구성되는 역학적인 구조체입니다. 따라서 환경 조건, 특히 수분에 의한 영향을 받기 쉽고 하중이 걸린 채 보관되면 클립에 의한 피로 열화가 생기며 또 적재 방법에 따라서도 약해집니다. 또 골판지 제조 시 골의 눌림, 수송 및 취급 시의 진동, 낙하 충격에 의한 데미지도 받습니다. 이런 열화 요인을 충분히 고려한 후 골판지 상자에 설계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첫째,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의 제조 공정에서의 영향입니다. 골판지는 상자의 압축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골판지 제조 공정에서
골의 비정상적인 성형, 접착력 부족, 골판지의 휨, 빨래판 현상, 골의 눌림이나 경사불량, 접착 공정 중 두께 손실, 보관 상태에 의한 두께 손실 등이 있습니다. 골판지 상자 제조 공정에서는 상자 설계 치수의 비율 차이, 괴선 넣기의 강약, 접착 가공 시의 삐뚤어짐, 인쇄 방식, 과도한 인압과 타발 압력에 의한 두께 손실, 스롯의 깊이와 위치, 급지 시의 두께 손실, 접합 방식, 접합 상태, 접합부의 접착력 부족 등이 압축 강도의 여러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유통 조건 등 외부 요인으로는 보관 기간의 영향, 보관 중의 환경 조건에 의한 영향, 적재 방법에 의한 영향, 수송 및 취급 시 낙하 충격에 의한 영향, 핸들링에 의한 열화 등이 있습니다. 셋째, 골판지 상자의 가공, 형식에 의한 압축 강도 열화 요인으로는 통기공, 손잡이의 구멍에 의한 영향, 상자의 길이, 폭, 비율에 의한 영향, 높이의 영향, 상자 형식에 의한 영향 등이 있습니다. 골판지 상자의 접합 방법에는 평철사 접합, 접착제 접합, 테이프 접합의 세 종류의 접합 방법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접합 방법의 특징을 단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평철사 접합은 평철사의 숫자를 증가시키면 접합 강도가 높아집니다. 골판지 재질에 따라 강도는 상이합니다. 평철사의 스티칭 각도에 따라 접합 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평철사의 강도는 접합 강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접착제에 의한 접합은 접착제와 골판지의 접착 강도가 접착 강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접착제 양의 다소가 접착 강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골판지의 강도에 접합 강도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접착제의 종류와 접착 면적에 따라 접착 강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테이프 접합은 테이프의 재질 및 접착 강도에 따라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테이프의 인열 강도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골판지의 강도에 접합 강도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골판지 상자 품질 검사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분 함량 측정입니다. 수분 함량은 압축 및 파열 강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품질 관리 요소입니다. 측정 시 주의사항은 롤 형태인 원지의 경우 표면으로부터 1cm 안쪽의 것을 채취하고 시료를 핀셋으로 짚거나 장갑을 끼고 만져야 합니다. 만약 맨손으로 만질 경우 손바닥에 땀이 시험편에 영향을 끼쳐 수분 함량 측정 값이 높게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평량 측정입니다. 평량은 가장 기본적인 품질관리 항목으로 허용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이며 측정 방법은 시험편 규격을 25cm 곱하기 40cm로 절단하여 최소한 0.01g까지 측정 가능한 전자저울로 무게를 측정한 후 결과값에 10을 곱한 수치가 평량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시험편의 규격을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중량 측정도 마찬가지로 맨손으로 만질 경우 손에 묻은 땀의 영향으로 평량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링크러시 강도 측정입니다. 링크러시 강도는 원지의 압축 강도로서 상자의 압축 강도, 원단의 수직 압축 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품질 관리 요소입니다. 측정 방법은 시험편을 152.4mm 곱하기 12.7mm의 크기로 절단한 후 지그 장치에 시험편을 삽입한 후 만능재료 시험기에서 압축 강도를 측정합니다. 압축 속도는
12.7mm 플러스 마이너스 3mm이며 일반적으로 원지의 종류에 따라 강도 차이는 있으나 10에서 50kg 이내의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측정 시 주의사항은 시험편 채취 시 원지의 방향을 크로스 다이렉션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머신 다이렉션의 링크러시 강도는 크로스 다이렉션 강도보다 약 30% 정도가 높게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험편은 시료 절단기를 사용하는 것이 시험의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측정 장치는 고정판과 원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정판의 직경은 50mm로 고정되어 있으며 원판의 직경은 49.8mm에서 48mm까지 골판지 원지의 두께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편을 삽입한 후에 원지와 지그와의 사이 간격은 적당하여야 하며 원지를 삽입한 후 약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넷째, 파열 강도 측정입니다. 파열 강도는 골판지의 종류를 구분하는 요소로서 저압 파열 강도와 고압 파열 강도 측정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파열 강도가 14kg 이상이면 고압법으로 측정하고 이하면 저압법으로 측정합니다. 측정 방법은 시험편을 고정하고 시험 중에 시험편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유압으로 고정하는데 저압의 경우 8kg, 고압의 경우 10kg의 압력으로 고정하여야 합니다. 측정 시 주의사항은 아날로그 타입의 경우 레버 조작을 잘못하면 고무경막이 터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고압용 고무경막은 검정색, 저압용 고무경막은 미황색의 고무경막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시험기의 검사 교정을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열 강도의 측정값이 낮게 나올 경우 유압이 제대로 걸리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그리세린을 보충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수직 압축 강도 측정입니다. 수직 압축 강도는 골판지 원단의 압축 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그림과 같은 지그 장치를 사용하여 시험편을 고정하고 압축 강도 시험기에서 링크러시 강도 측정과 동일하게 강도를 측정합니다. 수직 압축 강도를 측정하는 경우는 골판지 상자로서 압축 강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와 랩 어라운드 박스, 패드 또는 칸막이 등의 압축 강도를 측정할 때 사용됩니다. 측정 시 주의사항은 시험편을 제작할 때 예리한 칼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깨끗하여야 하며 시험편 절단 작업 중 골이 눌려서 찌그러질 경우 정확한 강도 측정이 어려워집니다. 수직 압축 강도는 50mm에 대한 강도로서 골의 손상 유무가 강도의 오차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골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지그 장치에 시험편을 삽입하고 나사로 시험편을 고정할 경우 시험편이 지그 장치 안에서 약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압력으로 고정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재질 분석입니다. 골판지 상자의 재질 분석은 제품 사양서와 제품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때 타사 제품과의 품질 비교를 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먼저 시료를 10 곱하기 10cm의 크기로 절단하여 따뜻한 물에서 라이너와 골심지를 분리시키고 열풍 건조기에서 100도씨 4시간 정도 건조시킨 것을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 65% 상대 습도에서 전처리를 한 후 일부는 재질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고 일부는 무게를 달아 평량으로 환산하였습니다. 골심지의 경우 골 짜임률 B골은 1.4, A골은 1.6을 나누어 평량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재질 분석 시 주의사항은 여러 가지 재질을 동시에 분석할 때 서로 다른 시료가 섞일 수 있으므로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조와 전처리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평양의 차이로 정확한 재질 분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골판지의 평양 계산 시 시료의 무게에 골 짜임률을 나누어 주고 100을 곱하여야 정확한 평양으로 계산이 됩니다. 골판지 원지의 색상과 평양으로 재질을 분석하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이 필요하며 원지의 종류를 구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7째, 골판지의 접착 강도 측정입니다. 접착 강도는 라이너와 골심지와의 접착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일명 핀 테스트라고도 하며 그림과 같은 지그 장치를 이용하여 압축 강도 시험기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 시 주의사항은 골의 종류에 따라 지그 형태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표면 라이너와 골심지, 이면 라이너와 골심지 접착 강도 측정 시 시험편을 별도로 준비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8째, 골판지 상자 압축 강도 측정입니다. 골판지 상자 압축 강도 측정 장치로서 골판지 상자의 압축 강도는 포장된 제품의 보호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내용물이 들어있지 않은 골판지 상자를 성형하여 날개 부분을 테이프로 봉합한 후 압축판의 가운데 시험편을 밀어넣고 12.7 플러스 마이너스 3mm의 속도로 압축 강도를 측정합니다. 측정 시 주의사항은 압축 강도의 기준을 최대 하중을 받았을 때의 강도로 하는지 또는 압력을 받아 상자가 몇 센티미터 찌그러졌을 때의 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파열 강도 및 수직 압축 강도 측정과는 달리 시험편 간의 오차가 20에서 30%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험편 개수를 확보한 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간혹 3개에서 4개의 상자로 압축 강도를 측정하여 데이터로 활용하는 경우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9째, 발수도 측정입니다. 발수도는 골판지 상자의 표면 또는 이면 라이너의 발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그림과 같은 장치로 측정합니다. 측정 방법은 뷰렛에 물을 채우고 받침틀의 각도를 45도로 조정한 후 골판지를 적당한 폭에 길이를 35cm 정도 되게 절단한 후 뷰렛에 물 한 방울 양이 0.1mm가 되도록 하고 골판지와 뷰렛 간격은 1cm로 하여 측정합니다. 측정 결과는 R0에서 R10으로 R10이 발수가 가장 잘 되는 것이고 R0는 발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측정 시 주의사항은 뷰렛의 물방울의 크기를 조절하려면 끝부분을 절단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뷰렛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발수도를 판정할 때 등급 기준에 적용해 일관성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10번째, 골판지 상자의 규격 측정입니다. 골판지 상자의 규격은 정확하여야 하며 물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정확한 규격으로 상자가 제작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상자의 규격 측정은 상자를 완성한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 면적의 골판지로 최대 용적의 상자를 설계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골판지 상자 규격의 허용 한계치는 SW는 플러스 마이너스 3mm, DW는 플러스 마이너스 5m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쇄 및 표기사항의 경우 제시 견본과 일치하여야 하며 특히 바코드 인쇄의 경우 잉크의 번짐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타공 강도의 경우 일반적인 상자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목과 같이 예리한 금속을 포장하는 골판지 상자의 경우에는 필요한 품질 검사 항목입니다. 평면 압축 강도의 경우 골판지 상자의 완충력과 관계가 있으며 유통 중의 제품 자체 하중에 의하여 골판지의 골이 눌려 내부 공간이 넓어질 경우 제품의 유동에 의한 파손의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강의 19 패킹 설계 시 포장재 종류 선택 기준 중에서 골판지 포장재 선택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